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된 수출 부진과 소비 절벽 현상으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S7 엣지가 내일 본격 출시됩니다. 전작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양과 혁신으로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뽑힌 CJ그룹이 올해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총 9,500개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열사들과 SKCNC의 거래가 부당 지원으로 볼 만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347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국내외 위험 요소들로부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9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내외금리 차가 축소돼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기껏 안정 국면에 든 증시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이른바 좀비 기업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인데다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동결 조치에 힘을 실은 겁니다. 그러나 수출 감소와 생산, 투자 부진에 이어 소비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1월 전체 산업 생산도 전월보다 1.2% 감소하는 등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던 하상근 의원은 오늘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전망한 전문가들도 지난달 1%에서 27.5%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입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15에서 16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금융시장에서도 2분기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경제지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인다면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대포 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질서를 해친 사람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등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회사의 신원정보가 등록돼 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조차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S7 엣지가 내일 본격 출시를 앞두고 오늘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떤 무기들을 장착했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내고 스마트폰이 실수로 물에 빠지거나 비에 젖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S7 엣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략 스마트폰은 전작인 갤럭시 S6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양과 혁신으로 무장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예판, 예약, 주문 숫자가 기대 이상이고 이번 스마트폰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급 DSLR에서나 볼 수 있던 카메라 기능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비법은 세계 최초로 적용한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가 피사체의 움직임과 초점을 재빨리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또 조리개 기능을 강화해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전작에 빠졌던 방수, 방진 기능도 강점입니다. 스마트폰 방수, 방진 최고 규격을 획득해 휴대폰이 물속에 빠져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등 스마트폰 기능이 무리 없이 작동합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도 되살려 충분한 저장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별도의 마이크로 SD카드를 휴대폰 상단에 끼워 넣으면 메모리 용량이 최대 200GB까지 확장됩니다. 전작보다 용량이 33% 늘어난 대용량 배터리는 18시간 동안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 2시간이면 완벽하게 충전되는 무선 충전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게임 콘텐츠를 모바일에서도 PC만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7번째 갤럭시 시리즈 출시에 맞춰 삼성페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기존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에서도 온 오프라인 결제부터 ATM 서비스, 대중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제품은 내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가 시작되고 갤럭시 S7과 S7 엣지에 한해서 1년 동안 쓰고 휴대폰을 반납하면 차기 스마트폰인 갤럭시 S8로 자녀 할부금 없이 갈아탈 수 있는 갤럭시 클럽을 운영합니다. 출고가는 갤럭시 S7의 경우 80만 원대, S7 엣지는 9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뽑힌 CJ그룹이 오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J그룹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9,5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전합니다. CJ그룹이 다음 주 14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해 CJ그룹이 새로 채용하는 인력은 정규직 신입사원 4,500명, 선택제 인턴십 5,000명을 포함해 총 9,500명입니다. 특히 작년보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10% 늘려 총 2,700명을 선발합니다. 신입사원 전형은 일반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나눠 모집하는데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는 반드시 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선택제 인턴십의 경우엔 계약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CJ그룹 관계자는 평소 이재현 회장이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꿈지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전문 인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전형 접수도 시작합니다. 모집군은 총 3가지로 학예 인턴, 해외 학부생 인턴, 그리고 전역 장교 전형입니다. 또 바쁜 취준생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직무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19일 하루 동안 CJENM의 1인 방송 채널 DIA-TV는 총 3번에 걸쳐 직무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원자는 채용 담당자와 실시간 댓글을 통해 평소 채용 관련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했던 기존 채용 설명회와 달리 직무별로 방송을 10개로 나눠 나에게 맞는 정보만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반기 공채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신입사원 지원자는 CJ그룹의 10개 주요 계열사와 직무를 각각 선택해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채용에서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 지원자들은 그닥 반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 공채의 키워드는 탈스펙입니다.
기업이 스펙을 본다는 건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출신 학교, 학점, 나이 등을 합격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점 제한을 폐지한 삼성은 올해도 직무적성 검사와 인성 면접, 창의성 면접에 비중을 둡니다. 현대자동차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입사 대상자를 캐스팅하고 3개월간 인성 중심의 평가를 한 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LGU+와 SK텔레콤은 각각 자기 PR과 현장 면접, 15분짜리 개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서류 전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의 탈스펙 채용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원 자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탈스펙 채용이 자신의 취업에 불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탈스펙 채용으로 기업마다 원하는 것이 달라졌고 지원자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서라고 답한 지원자도 탈스펙이 불리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채용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없이 지원자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하니 지원자 입장에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업무와 연관없는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지원자 입장에선 무엇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17,289종에 이릅니다. 기업들이 탈스펙을 내세우고 있지만 직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없인 탈스펙 채용은 지원자들에게 입사 준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멈췄지만 지방은 오히려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고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난 대구, 경북 지역이 하락세를 주도하며 0.02%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은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전세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매 시장 위축과 봄철 이사 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0.04%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상승폭이 커 0.06% 올랐습니다. 지방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전세 가격이 0.02% 올랐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13,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강북 뉴타운과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은 입지가 좋고 중소형 비중도 많아서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값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0.04% 상승했습니다. 매매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와 미분양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됐습니다. 전세 시장은 계약 만료 시 세입자들이 준전세로 전환해서라도 계속 남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가봤자 전세값이 비싼 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난은 당분간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세난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무주택 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온다면서요? 네.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5천여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나오고 있고 또 전세난까지 심화되자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가 블루칩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청약받은 7개 단지 중 5곳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단지는 강북권의 뉴타운과 재개발, 강남권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장들인데요. 이 수요자들에게 입지와 상품, 분양가까지 충족시키면서 청약 마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은 6.23대 1을 기록했고 신반포자이는 37.78대 1 등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서 전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반면 DMC 파크뷰자이는 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순위내 모집에 실패했고
또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도 0.48대 1로 순위내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 합리적인 가격에 중소형평형이 인기를 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올봄 수요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분양 물량 있습니까?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3월에서 5월까지 서울 공급 물량은 총 15곳 13,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37%에 해당하는 5,078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요.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으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이 적은 만큼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월에는 GS건설이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 스카이뷰자이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 총 361가구로 구성됐습니다. 또 4월에는 롯데건설이 성북구 기름동에 롯데캐슬 골든힐스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 총 399가구 중 222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달 현대산업개발은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홍제원 아이파크를 선보입니다. 총 906가구 중 370가구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5월에는 대림산업이 동작구 흑석동에 이편한 세상을 선보입니다. 총 1073가구 중 405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올봄 눈여겨볼 만한 분양 물량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법원은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과징금 약 347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과 SKCNC의 거래가 부당 지원으로 볼 만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등은 2012년 IT 서비스부문 계열사인 SKCN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소셜커머스와 가격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마트가 온라인 시장을 잡기 위한 혁신을 선언하고 온라인 사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당일 배송을 내세우며 쿠팡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마트가 당일 배송, 일명 쓱배송을 통해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쓱배송은 이마트몰에서 3시 이전에 주문할 경우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문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배송해주는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배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마트는 온라인 전용센터 명칭을 넥스트 제네레이션 온라인 스토어의 줄임말인 네오로 변경하고 혁신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보정점은 네오 001로, 김포점은 네오 002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전용센터인 네오 002의 경우 하루 최대 2만 건까지 배송할 수 있고 운영 상품도 5만여 개에 달합니다. 기존의 전문기사가 이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하나하나 골라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달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마트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에 네오를 6개까지 늘려 현재 55% 수준인 당일 배송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상품 면에서는 피코크, 노브랜드 등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오프라인 이마트에는 없는 이마트몰만의 상품도 꾸준히 선보입니다. 가격 역시 기저귀, 분유, 여성 위생용품 등을 최저가에 선보인 이른바 가격의 끝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배송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마트는 4번째 최저가 상품으로 커피 믹스를 선정하고 매출 1위 품목인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252를 오늘부터 23,500원에 판매합니다. 이마트몰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289억 원, 2012년 5,450억 원, 2013년 5,9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6천억 원, 지난해 7,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이마트는 온라인몰 매출 비중을 총 매출의 30%까지 올려 올해 1조 원을 달성하고 2023년까지 5조 원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전국 91개 지구에서 1,029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공급합니다. 액수로는 14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부동산 틈새 시장을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 회장을 양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천여 명의 수요자들이 몰린 토지아파트 투자 설명회장. 오늘 LH 분당 오리사옥에서 열린 설명회는 사전 접수 20분 만에 1000명 예약이 완료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규 투자처를 찾거나 부동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탓입니다. 최근에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수익성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용지에 대한 관심과 문의 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LH는 2016년 투자 설명회에서 전국 91개 지구 1029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41%인 419만 2천 제곱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화성 동탄 2, 시흥 백옷 장현, 화성 봉담 2지구 등 53개 지구에 공급됩니다. 이어 산업지원시설 용지는 25개 지구 313만 3천 제곱미터, 단독주택용지는 27개 지구 129만 제곱미터, 상업업무시설 용지는 44개 지구 127만 4천 제곱미터 등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당첨 분양으로 진행돼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H는 1분기에 전체 공급 면적의 8%, 2분기에 38%, 3분기에 26%, 4분기에는 28%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는 올해 전국 13개 지구에서 총 13,834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자, 개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LH가 보유한 우량 토지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사업장 부스에서는 사업지구별 보유 토지에 대한 즉석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합동비리 단속 결과 관리비 횡령 등 적발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해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척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전국의 아파트 429개 단지에 대해 관리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아파트의 72%에 해당하는 312곳에서 1,2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비리 유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6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관리비 등 아파트 공급 집행의 불투명성이 4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아파트 비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매년 10월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4월부터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시는 사업 추진 상황, 주민 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 중이거나 주민 갈등, 정비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또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권 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 비용은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할 방침입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입니다. 세안이 초소형 전기차 위드, 역삼륜 전기 스쿠터 위드유, 또 전기 스포츠 쿠페 ED1 등 3종의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위드와 위드유에 탈착이 가능한 배터리가 적용돼 충전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사무실 등의 220V 전압으로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세안의 설명입니다. 세안은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 위드와 위드유를 전시하고 올 상반기 내 공장 부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2,000대 규모의 준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역삼류 전기 스쿠터 위드유는 이륜차로 분류돼 인증만 거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한 만큼 이르면 오는 6월 시판할 예정입니다. 판매 가격은 위드와 위드유 모두 1,000만 원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내일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최근 3년간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운용 수수료가
유형에 따라 0.1%에서 최고 연 1%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중은행의 상품별 수수료는 0.1%에서 1.2%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은 534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1억 3천만 달러 줄어 23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고서 1시간 이내나 소변을 본 직후, 식사 전에 측정하거나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해야 한다며 특히 혈압을 측정하기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마시지 말아야 하고 담배 역시 혈압 측정 전 15분 동안은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내일 꽃샘추위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옷차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원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